국회 소통관이 기자들로 만석이다. 이처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사안은 바로 이것. 무려 의원 176명이 동참한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는 강선우 의원. 선언적 행위로만 끝내지 않겠습니다. 참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는 176명의 의원님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발달장애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의 발달장애인 책임 강화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야.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들도, 그리고 비장애인들의 삶들도, 우리 청년, 어르신, 진짜 좋은 대한민국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대변인과 원내 부대표를 거쳐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강선우 의원. 강서구 6개 동을 아우르는 강서구 갑이 그의 지역구다. 서울 서쪽 끝에 자리한 강서구. 까치산역은 지하철 2개 노선이 지나는 곳으로 하루 이용객이 6만여 명에 가까운 번잡한 역 중 하나다. 최근 이 까치산역에는 승객들이 반길만한 일이 하나 있었다. 지상과 지하를 오가는 엘리베이터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아무래도 불편하죠. 이거보다는 내가 이걸 끌으니까 지하를 못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 있어 오늘 처음 가본 거예요. 어떠세요? 엘리베이터 타보시니까? 좋죠. 좋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 좋고 장애인 좋고 다 그래요. 아주 편리해 잘 해놨어. 고령의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까치산역 엘리베이터 신설은 오랫동안 이 동네 주민들의 수건이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그런 만큼 이곳에 지역구를 둔 강선우 의원 역시 엘리베이터 설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었다. 완전 새 거다. 안녕하세요. 이 전철역 엘리베이터는 사회적 약자분들, 특히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어르신분들 이 이동권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을 작지만 아주 조금이나마 그래도 덜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일은 지역 구민들을 만나는 것. 오늘도 바쁜 시간을 쪼개 경력 단절자와 미취업자를 위한 취업 박람회를 찾았다. 그리고 이거는 네. 여성분들, 경력 네. 단절되신 여성분들 네네네. 또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취업 지원해드리고 아. 또 재직자분들은 네. 계속 고용 유지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경력 단절 예방 사업 진행하고 있어요. 네. 관련된 지금 요거는 그러면 상시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1년 단위 사업이에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강서구에 있는 그의 지역 사무실에는 공감과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수시로 지역 주민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오늘 의원을 찾아온 이들은 강서군의 배드민턴 연합회 사람들, 국회의원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우리 학교 클럽 같은 경우는 혹시 개방할 계획이 있으신가 했더니 산을 불러도 어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여기서 운동을 했었고 대만에서 썼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제 쭉 안 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약간 이제 익숙해진 것도 있고. 근데 뭐 이게 지금 방역 수칙 많이 바뀌고 그리고 흐름이 다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흐름 따라서 또 가다 보면 또 이게 또 익숙해지면 아마
괜찮아지지 않을 거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뭐 체육관을 이렇게 계속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그러면 회비를 반납을 해달라, 안 해달라? 빠른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굉장히 좀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빠른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거나 전해 듣는 것도 좋지만 그는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한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행정이나 요런데 예를 들면 서울시 교육청이든 아니면 강서구청이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 현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보태지면은 훨씬 좀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힘있게 이야기할 이야기들을 많이 오늘 모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신나고 힘나고 좋습니다. 네네. 현장 말씀들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모르던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야죠. 네. 현장을 찾아 발품을 많이 팔기로 유명한 강선우 의원. 이처럼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장에 가보면 달라요.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가 그냥 서류로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말 책상에 앉아서 생각했을 때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에 특별히 또 일정이 없으면은 저희 뭐 의정 보고서든 뭐든 그런 거 들고 그냥 나가요. 전철역이든 어디든 나가고 지역 주민들과 친해지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 가는 거, 현장 가는 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정말 최대한 최선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활발한 지역구 활동과 더불어 그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네, 안녕하세요. 어서 같이 온 오세요. 동료들. 왔어.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편하게. 오늘은 보호 종료 아동 출신 청년들이 강선우 의원을 찾아왔다. 의원님 저도 명함 나왔어요. 엄청 귀한 명함이야. 멋있다, 유진 씨. 이야, 멋있다. 제가 실제로 보육원에서 20살부터 24살까지 이제 보호 연장을 받아서 대학을 다녔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연장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퇴소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장소를 그냥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하는 그냥 고선인 거죠. 저는 자립준비 청년 마을이 필요한 이유가 친구들에게 고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밀착해서 도와줄 수 있는 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돼서 보호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매년 전국 기준으로 2,500여 명에 달한다. 말씀 주셨던 그런 것들은 아예 모르는 건 거죠. 이 당사자가 아니면. 그래서 말씀을 진짜 자주 좀 더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좀 잘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굉장한 차별이나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조금 덜 어려울 수 있게, 덜 외로울 수 있게. 그 중에서 보호 종료 아동들, 우리가 그냥 기대하기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부모님이 나를 키우고 그게 일반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부모님이랑 집에서 살지 못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뭐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럼 18에 이제 18세가 됐으니까 세상에 나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야. 지금까지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받는 불평등들을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으면 결국 좋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 될 테니까요. 예. 알아보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처음 가사가 지도 하나 없는 무성한 숲, 없는 길을 내어가며 사는 삶이라는 가사인데 주로 바다를 그릴 때는 파도를 표현을
하는 걸 좀 좋아하고요. 이날은 제가 원래 무릎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인이 되자마자 보호시설을 나와야 했던 이들은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사실 이제 자립준비 청년 친구들이 그 이전에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됐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성인이 만 19세부터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보호자도 없고 성인도 아닌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각지대를 발견해 주시고 이후에 만 24세까지 연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친구들한테 선택지가 생기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시설에서 조금 더 머물면서 자신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사실 친구들한테 심리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그런 부분의 지원을 확대를 약속해 주셔서 앞으로 보호가 종료될 친구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선 의원은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호 기간을 24세까지 연장하고 자립 정착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이들을 만나고 있다.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늘 그렇듯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 더 필요한 것과 모자란 것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그 관계자분들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개정시키고 또 빈 곳은 메꾸고 해야지만이 발의해 놓은 요것도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이 법안 발의했는데 뭐가 잘못됐니? 이런 거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이들 만나면 제가 정말 많이 배워요. 또 하나 그가 힘을 싣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그것은 발달 장애인에 관한 것이다. 얼마 전 암투병 중인 발달 장애인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숨지게 만든 참사가 있었다. 이런 참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암담한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비극의 재발을 막을 것인가? 이런 극단적 선택을 어떻게 발달 장애인 부모의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짐과 책임을 정부가 나눠줄 수 있을까?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 그리고 또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 거칠고 아픈 도전이었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학교도 갈 수가 없고 복지관도 갈 수가 없고 모든 서비스가 다 끊겼었고 마스크를 쓰는 일조차도 도전입니다, 저희에게는. 30대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최도희 씨. 하나, 둘, 딱 비비고. 키도 덩치도 엄마보다 훨씬 큰 아들을 어린아이 다루듯 세수까지 시켜야 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다.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어느 하나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해내지 못한다. 어머니의 24시간은 오롯이 아들을 위해 존재한다. 저녁을 4번 먹어요. 집에 있는 시간에는 너무 먹는 거에 몰입을 하니까 재미난 게 없으니까 본인이. 냉장고를 계속 열고 냉장고 뒤지고 또 엄마가 어디다 감춰놨는지 베란다까지 다 뒤지고 세탁기 속도 뒤지고 제가 세탁기 속에 감춰놓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10원. 아들이 커가는 동안 어머니도 나이가 든다는 것이다. 2번에 집어넣지. 김치도 한 번, 2번 더 씹어.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해온 30여 년간 최도희 씨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질문이었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방송에서 극한 노동, 극한 직업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그 정도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데 그게 이게 막 10년, 20년, 30년 되오니까 아,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여기서 그냥 스톱했으면 좋겠다. 제 나이도 이제 아플 날, 내 몸을 겨우 추스릴 나이가 이제 차오르니까 저도 제 몸도 걱정되고 제 몸이 걱정되는 거에 비례해서 우리 아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내가 아프면은 어떡하지? 이거에 공포에 시달리게 되죠. 발달장애인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나눠줘야 한다. 부모들의 요구는 간단했다. 국회 소통관에는 한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늘 이례적으로 많은 기자들이 찾아왔다. 바로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발달장애인 참사대책 결의안에 대한 기자회견.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다. 저희 의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을 촉각을 다투는 문제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모았고요. 그래서 발달장애 참사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결의안과 그리고 관련해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겠다는 그런 결의안을 세상에 말씀을 드리는, 알리는 그런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이 기자회견장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모였다. 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의원만 무려 176명.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발달장애인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한 것이다. 엄청 왔네. 강선우 계보가 19명이네. 19명? 발달장애인 참사대책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극심한 생활고와 자녀 양육 부담 등으로 인한 발달장애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등은 30여 건에 달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와 정부는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죽음에 책임지고 답해야 합니다. 발달장애 참사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 2건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지난 5년여간 언론에 알려진 이 같은 참사는 30여 건. 결의안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이런 참사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점검,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강구가 그 골자다.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최소한의 그 생각을 발달장애인 가족분들께서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걸음으로 떼는 그 목표고요. 그리고 더 멀리 갔을 때의 목표는 사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야, 우리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는 게 국민 개개인의 삶이 모아지면 어떻게 살아가?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 이게 다 모아지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들도 그리고 비장애인들의 삶들도 아 진짜 좋은 대한민국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만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살만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저는 여기 강서구에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네, 현재 저희 가게 음료들이 대부분이 이제 과일류를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음료 값도 오르고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금리도 고금리고요. 유가도 고유가고. 국회에서 우리 좀 실질적인 일을 뭐를 할 수 있느냐. 얼마 전에 민생경제안정특위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제 민생에 관련된 정말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중산층, 서민층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위에서 이제 뭐를 할 수 있을지 이제 아마 대책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들여다볼 때는 꼭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사는 구민인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강서구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 강서구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지 의원님께서의 생각을 좀 들려주세요. 저희 강서구는 정말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이다. 왜냐하면 면적도 서울에서 두 번째로 넓고요. 그리고 인구도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교육 인프라, 문화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부광역철도라든지 아니면은 도시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그렇게 원하시는 저희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셔서 그거 관련해서도 국토부, 서울시 또 강서구청과 긴밀하게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 합쳐서 정말 살기 좋은 강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주말 오후 강선우 의원은 오늘도 지역군의 시장을 찾았다. 사장님 저희 왔어요. 저희 다 나왔어요. 인사드리러. 예. 수고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재료 같은 게 그렇죠. 맞아요. 하나 사가야지. 엄청 올랐죠. 지역군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시장을 찾아 장을 본다. 얼마예요? 장 보고 오셨네? 네. 15,000원. 15,000원? 우리 현장 가는지 아나 봐. 휴일이어가지고 장 보러 왔다가 그냥 인사도 좀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물가 많이 올라가지고 앞에 그 자리 일자 하나 더 이렇게 붙인 데도 많으시고 이자가 이렇게 3자로 이렇게 붙이신 데도 많으시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엄청 많이 올랐죠. 밀가루하고 뭐 이런 거 다 올라가지고 저기 다리만은 얼마예요? 다리만은 7개 11,000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만 주세요. 다리만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직접 만나본 시장 사람들의 한숨이 깊다. 그 한숨을 강선우 의원은 마음에 깊이 새긴다. 물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국회에서 챙겨야 되는 거는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심 챙기는 데는 또 여야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당, 야당 머리 맞대고 그리고 저는 여당 의원님도 그렇고 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정말 더 많이 현장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로 마음을 합심할 그런 소리들을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더 많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혀 답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를 꿈꾸는 사람. 강선우 의원은 오늘도 그 꿈을 위해 현장으로 향한다. 들고 사진 찍어? 인기가 많으시네요. 네, 인기 좀 많아요.
의원님이라고 생각 안 들고 동네 반장 그런 느낌? 오실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참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갈게요. 네. I'll never forget the moment we 네. kissed the night of the hayride.